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데이터 스튜디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템플릿을 이용하여 시각화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체적인 사용 방법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GA를 연결했고 또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보다 일반적인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인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템플릿이 아닌 그냥 대시보드에서 제가 디자인하는 방식의 시각화겠죠.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는 엑셀과 같은 그런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 스튜디오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연결해서 시각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다 시각화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올려놓거나 또는 CSV 형식의 데이터를 바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만 연결하면, 그러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 같은 방식으로 쉽게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 데이터 시각화한다는 것도 또 와닿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히 또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쉬운 데이터는 바로 구글 설문 결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쓸모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 시각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설문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설문은 제가 몇 년 전에 특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복수 전공을 수요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설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비디오에 사용법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단 설문을 진행했고, 보통 이제 이 응답을 확인해 보면 전반적인 이제 그 응답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각화도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과연 여기에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죠.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가령 이렇게 학년별, 남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질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고, 가령 남녀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전공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상관관계 속에서 시각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싶은데, 또는 모든 것이 대부분 이 파이 차트로 되어 있어서 다른 종류의 시각화가 필요할 때 또 답답한 구석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설문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이 응답 시각화 결과는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해 줄 뿐, 보다 유용한 또는 나한테 필요한 그런 시각화 결과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보통 이 설문에 연결되어 있는 이 스프레드시트, 자, 이걸 클릭하면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연결되는데요. 바로 설문의 결과가 자동으로 이렇게 엑셀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것만으로도 아주 강력한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자,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이 스프레드시트 자체 내에
이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가령 여기에 삽입에 여기 차트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저 예를 보여드리면 그런 차트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기본적인 차트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제한이 많고 데이터 스튜디오만큼 그렇게 멋진 보고서 형식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또 쉽지 않죠. 또 그 살아있는 그 데이터 그 보고서가 또 만드는 것도 역시 스프레드시트 안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이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데이터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지난 영상에서 했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필요한 시각화할 원래 데이터를 이 스튜디오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만들기 버튼,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데이터 소스를 먼저 하는 겁니다.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시고 여기에는 수많은 연결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세 번째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스프레드시트를 연결해 보면 나한테 있는 모든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여기 다 뜨는데요. 바로 아까 그 설문조사한 결과는 바로 이거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첫 번째 행을 헤더로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스프레드시트의 첫 번째 행 말입니다. 이 첫 번째 행의 이 내용은 다 제목이 되겠죠. 이 항목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와 같은 데이터로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1행에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 첫 번째 행에 이걸 헤더로 사용한다. 제목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걸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이제 저는 이미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연결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 소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즉, 이 데이터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데이터 스튜디오에 연결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선 다시 만들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보고서를 만든다고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데이터 연결이 뜨죠. 이 순서로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연결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연결했기 때문에 내 데이터 소스를 가보면 내가 이미 연결해 놓은 데이터 소스들이 쭉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그것을 또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고급 단계고요. 자, 지금은 하나의 소스만 연결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내 데이터 소스에서 이것을 선택하면 되고요.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에 추가. 자, 그럼 이 보고서에 우리가 연결했던 데이터가 보고서에 추가됐고요. 자, 일단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레코드 카운트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아까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원래는 이런 숫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령 1, 2학년이라고 이렇게 학년이 쭉 있는데 학년에 대한 통계는 여기 없죠. 하지만 데이터 스튜디오에 연결할 때 데이터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이것들을 카운트해서, 즉 세어서 학년의 숫자, 남녀의 숫자, 전공의 숫자를 다 자동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바로 레코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연결한 스프레드시트를 보면 이 각각의 질문이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코드 카운트는 원래 없었던 자료이죠. 하지만 데이터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새로운 자료를, 새로운 필드를 제공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학년별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일단 데이터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제목을 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제목을 여기서 이제 테스트라고만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 빈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테마 및 레이아웃이라는 선택지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테마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한번 이 그룹이라는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테마에 맞게 전체적으로 설정이 되고요. 차트가 먼저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건 아니죠. 물론 뭐 학년 데이터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제는 복수전공에 대한 수요조사니까 아마도 가장 필요한 자료는 1순위로 선택한 복수전공 학생 숫자가 되겠죠. 일단 이 표의 위치를 좀 수적 교정을 해서 대충 적당하게 여기다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 소스는 잘 연결되어 있고요. 물론 데이터를 추가해서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는 우리 보통 설문 같은 경우 이 첫 번째 항목에 타임 스탬프가 찍히죠.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면 기간이 시간대가 다 다를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기간 측정 기준을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해서 기간별로 데이터를 또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달력 모양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기간대별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 선택하시고 아무데나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기간 되게 되고요. 그러면 자동 기간이라고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데이터의 경우는 그것이 꼭 한 번에 다 설문을 했기 때문에 기간 데이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제거하면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제거가 됩니다. 자, 다시. 자, 그래서 타임스탬프 설명드렸고요. 지금 현재 측정 기준이 귀하의 학년, 즉 학년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다른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측정 기준을 딴 거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1순위 복수전공 순위. 자, 이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측정 기준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항목, 측정 항목은 레코드 카운트,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아주 간단하고요. 예,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제목이 마음에 안 들죠. 기본 그러니까 설문에서 제시한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표에서는 이렇게 긴 제목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편집하고 싶으면 여기에 이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수전공이라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여기 복수전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레코드 카운트도 역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학생 수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 더 좋겠죠. 보다 명확하게 복수 전공, 전공의 이름하고 학생 수가 딱 나오게 됩니다. 페이지당 행은 현재 이제 100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물론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현재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20개로 조정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 한 페이지에 20개가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약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로로 된 이 행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요약, 그러니까 총합을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면 총합계가 맨 밑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레코드 카운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겠죠.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부터
쭉 이렇게 내림으로,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오름순인데 이 순서를 내림차순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보조 정렬이 있다면 뭐 다른 기준을 더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일로 돌아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 열에 대해서, 이 칼럼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겠죠, 숫자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칼럼만이 아니라 가령 학년별 복수 전공 선호도를 같이 보고 싶다, 연결해서 1학년은 몇 명이고 2학년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 그런 것도 오히려 더 중요한 정보겠죠. 자, 그것을 바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셨다면 이번에 잘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2개 이상의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해서 하나의 표에, 하나의 차트로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새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차트 추가를 누르면 되는 것이고요. 차트 추가에 지금 현재 이 표는 아까 만들었던 그 표를 말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표는 바로 이런 종류의 한번 여기서 표에서 한번 기준을 더 추가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아까 학년별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자,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즉 측정 기준에다가 특정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겠죠. 즉 만약 학년을 택해서 특정 기준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복수 전공과 학년, 학생 수가 같이 들어와 있죠. 역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지금 경영학과 1학년, 2학년 이렇게 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쭉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이 정렬의 기준을 뭐 이거를 삼는다든가 뭐 이런다든가 해서 이 표를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X표를 누르면 되고요. 지우면 되고요. 보다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추가를 누르고 이 표가 아니라 다른 차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렸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 자, 이렇게 일반적인 테이블을 사용해도 되고요. 막대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히트맵이라고 해서 색깔 농도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이거를 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택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죠. 지금 이 데이터 스튜디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아주 고맙네요. 자, 이번에 히트맵이 생겨서 이렇게 농도가 좀 달라졌죠. 그리고 역시 전공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 측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아까와 달리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한 경우는 행 측정 기준과 열 측정 기준이라는 게 두 가지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자, 행 측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이 행을 말하는 거죠. 가로로 가는 행이요. 그래서 이 행에는 뭐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과 이름이 이렇게 행이 쭉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게 행 측정 기준이 되는 거죠. 현재 행 측정 기준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까 한 것처럼 복수 전공이라고 또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열 측정 기준은 이걸 말하는 거겠죠. 아까 행이었고요. 이번엔 칼럼이죠. 이 열의 기준이 현재 학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학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열 측정 기준은 학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카운트도 학생 수라고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학년에 학생 수 잘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학년별로 각 보수 전공 원하는 학생의 숫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전체 학생 수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같은 통계인데 학년별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바꿔서 가령 이 표 헤더에 글자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또 이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 색상은 현재 헤더 배경은 노란색으로 잘 되어 있고요. 자, 이건 셀 테두리 색상, 각 셀의 테두리 색상이고요. 자, 이거는 배경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보기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동적으로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표 라벨, 현재는 이 글씨가 잠깐 작게 되어 있죠. 이걸 좀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12포인트가 아니라 16포인트쯤으로 할까? 이렇게 좀 더 읽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스타일을 바꿔서 표 라벨을 한번 16포인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표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이 표는 일반적인 표고요. 하나의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자, 이 표는 이제 두 개의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해서 그것을 하나의 표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총합을 한번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넣는데 행에도 표시하고 한번 열에도 표시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굳이 이 열에 있는 거는 필요 없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다 똑같은 정보가 있으니까 열은 빼고 이렇게 해서 행만 이렇게 하면 1학년에 몇 명이고 2학년 총합이 몇 명인지가 다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여기에 필터를 넣어서 이번에는 한번 그 성차에 따라서 성별로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터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적당한 곳에 눌러서 필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현재는 필터가 학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미 학년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 측정 기준이 귀하의 학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학년이 아니라 성별 이걸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바뀌겠죠? 성별로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바꾸고 싶으면 아까처럼 성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역시 스타일에 가셔서 팝업 메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은 다 편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지금은 그냥 모양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편집하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한번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기를 눌러서 보기를 누르면 이제 일반 완성된 그 데이터 시각화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었던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마우스를 올려놓는 거에 따라서, 가령 심리학과, 이렇게 심리학과 3학년은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심리학과 3학년 칼럼에 색깔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좀 더 진하게. 그래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또 4라는 숫자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훨씬 보는 사람이 보기가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터가 작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동하는지 성별로 했을 때 지금 여자 남자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여자는 55명이고 남자는 23명인데 한번 여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학생만 선택한다면 여기 지정된 값만 이라고 선택을 하면 여학생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여학생들은 다른 통계를 지금 보여주죠. 그죠? 이렇게 11명, 11명, 7명. 반면에 남학생은 어떤지 볼까요? 이번에는 남학생만 보면 이렇게 5명, 3명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좀 더 이제 시각화를 더 하고 싶으면 수정을 눌러서 좀 더 이런 표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차트는 또 어떻게 만들까요? 같은 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다른 종류의 차트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이용하고 싶다면, 물론 여기서 추가해도 되지만, 이 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똑같은 자료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옮겨놔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대시보드가 좀 작네요. 그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걸 택하면 이런 것이 뜬다 그랬었죠? 여기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서 이 종이의 크기를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선택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차트 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트를 다른 걸 선택하면 이거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종류의 차트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가령 뭐 단순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지금 기준이 하나니까 이걸로 해서 이렇게 바꾸면 막대 그래프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보다는 한번 이런 추리맵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추리맵을 선택하면 이렇게 괜찮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표를 시각적으로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좀 더 크게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보기 좋게 더 크게 할까요? 자, 아주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물론 여기다도 다시 또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측정 기준이 복수 정보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좀 좋은 선택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주면 성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측정기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각 전공별로 경영대와 경영학과가 여자, 남자 이렇게 그 비율을 또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제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역시 스타일에 가서 텍스트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했죠. 물론 여기다가도 제목을 따로 달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체 제목을 또 달고 싶으시면요. 물론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텍스트 박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넣어서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고요. 그리고 좀 더 크게 하고 글자 크기를 아주 크게 해볼까요? 36 정도로 해서 두껍게 우선 이런 식으로 할까요? 전체적인 제목도 달았고 필터도 달았고 표도 있고요. 자, 그래서 대충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웬만한 데이터는 다 간단하게 이런 방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점은 지난번 영상에서는 GA라든가 유튜브 같은 그런 데이터를 연결해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각화를 했던 방식이고요. 이것은 오늘 배운 것은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는 대개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살아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글 설문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문 결과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보기를 눌러서 아까처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히트맵에서도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을 때는 파일에 가서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을 아예 초대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한다든가 수정 가능을 눌러서 작업을 한다든가 공동 작업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액세스 관리를 눌러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가 있는 사용자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해놓으면 그 링크를 누군가에게 보내줘서 또는 웹사이트에 올려놔서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대로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생산적으로 또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